네, 지난주에 미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다가 주말에 고개를 든 만큼 이번 주에 향방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을대 함께 하시죠. 이항용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이트 좀 보기 전에요. 테슬라와 관련한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요. 특히 테슬라 뭐 2배 ETF 한 달 사이에 마이너스 30%, 서학개미 올라탄 미국의 ETF가 좀 무더기에 손실을 나타내면서 좀 고민이 커지는데 이에 따른 좀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좀 이 방송 이렇게 질문하신 분한테는 좀 죄송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주위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유혹하는 그런 ETF도 있고 유혹하는 어떤 매체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SNS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2배, 3배짜리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2배짜리가 있고 일부 이제 영국에 상장된 3배짜리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요. 2배짜리, 3배짜리 모두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이 한국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배짜리, 3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뭐 어떤 것이 됐건 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건 어떤 꿈을 꾸시건 간에 그것은 아주 초단기적으로 정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하는 겁니다. 초단기라는 건 하루, 잠깐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도 뭐 장기적으로 모아간다 이런 것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운영사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용,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인베스트라고 하는데요. 투자용 목적으로 만들어낸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용도냐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용으로 만들어놓은 상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배로 합하면 10%가 올라가면 30% 벌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루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하루에 시가, 종가로 하면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계산법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영어로 보면 투자랑 트레이드라고 써 있는데요. 더 쉽게, 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리게 말씀드리면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투기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은 전 뭐 각자 자기의 돈이니까 쓰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SNS 한다, 그런 책을 쓴다. 전 절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레버리지 2배, 3배 ETF 좀 지양하는 그런 모습에 분석을 들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미국의 2월 고용 증가 전망치 소폭 하회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주요하다라고 하는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결과 분석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업률 4.0%였는데 4.1% 나왔습니다. 이것도 큰일 났다 생각하실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완전 고용을 5.0%라 보기 때문에 미국은 한마디로 실업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어찌 보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꾸준히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요즘 보면 미국에서 연방정부 직원의 해고 이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연방정부, 연방계약을 통해서 10,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좀 줄어든 것으로 일단은 수치적으로 좀 확인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조금 위아래 있다가 약간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됐겠고요. 네. 미국 달러는 최근 들어 조금씩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많은 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유가는 소폭 올라갔고요. 금값도 최근에 다시 2,920달러, 30달러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에 주가 나름 소폭 반등한 것은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의 뉴욕에서의 연설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트럼프의 관세의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겠지만 그렇지만 금리의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정책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자기네가 봤을 때는 자신감 있다는 비유라고 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필요했겠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좀 안도하는 어떤 심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 주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발 어떤 정책 악재가 불확실성이 지난주 중 내내 있었고요. 다만 고용시장에서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고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모처럼 시장에 좀 안도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폭제를 냈다라는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주말 사이에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우려감이 조금 잠재워지고 파월 의장이 좀 안도감을 주었다라고 판단을 해줬는데 자 이번 주에 그
전망들 계속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예측하기 싫다. 예측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조금 무책임한 부분인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급은 오늘도 이런 땡이 났죠. 단기적으로 리세션 가능성도 있다. 뭐 배제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시장이 또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이나 그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정말 하루하루 계속 보다 보면 스트레스만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 말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장 움직일 거고 시장 미국이 여전히 자신감 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큰 의미 두지 마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명언도 또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날이요. 자기는 주시장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올라가면 또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휩쓸리는 것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지 절대 안 못하고. 좋죠. 절대 안 좋죠. 예. 자, 오늘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의 이슈들 많았네요. 한 가지씩 알아보시죠.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S&P 500 지수 위원회의 선택입니다. S&P 500 편입 종목이 있었고요. 또 예측을 했지만 미편입된 종목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좀 눈여겨봐야죠? 네, 맞습니다. 잠시 전 코너에서는 이제 S&P 100에 이제 그 팔란티가 편입됐다 이렇게 또 뉴스가 됐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뭐 쉽게 해서 5만 배 더 중요한 건 S&P 500의 규모가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S&P 100 지수 ETF는 있긴 있지만 그거 제가 투자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S&P 500에 뭔가 들어가고 안 들어갔다 중요할 텐데요. 이번에는 지난번 한 3개월 전과 똑같이 이번에도 들어간 것보다는 빠진 거, 이번에 들어가지 못한 거가 일단 오히려 뉴스가 됐는데요. 참고 좀 말씀드리면 우리 또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작년에 많이 좋아했던 것이 최근까지 좋아했던 것이 엠러빈이거든요. 엠러빈과 또 코인베이스가 이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뉴스거리가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보면 더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뭐가 들어갔냐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랄까 배달의 민족 같은 건가요? 도어대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는 이제 오토바이나 뭐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이들은 대부분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전기 자전거 아니면 직접 걸어 다니는 배달이 가장 미국에서 큰 차이가 되겠는데요. 여하튼 도어대시가 이번에 편입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좀 시간 내에서 지난 금요일 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런 거 과격한 거 좋아하시면 UFC 아시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레슬링 인기 있는데 WWE라고 하는 건데요. 얘네들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매니지먼트 하는 거가 TKO 그룹인데 이건 예상치도 못했는데요. 이번에 TK 그룹이 이번에 포함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윌리엄 소노마는 아마 여성분들, 주부분들은 많이 아실 만한 브랜드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백화점 몇 군데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윌리엄 소노마가 이번에 편입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천연 가스 에너지 이런 에너지 기업이 되겠는데요. 익스팬드 에너지 이 네 개가 이번에 포함됐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3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미국판 배달의 민족 도어대시가 편입됐고 코인베이스와 엠로빈이 실패한 부분 좀 체크하고 가시죠.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배런스에서 보도였습니다. 코스트코 실적 미스로 급락입니다. 코스트코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주말에 실적 발표 후에 월스트리트의 평가가 어떤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주당 이익이 약간은 미스가 났습니다. 매출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멤버십은 여전히 쉽게 해서 회원수가 되겠는데 회원수 수입은 이번에도 7.4%가 늘어났고요. 미국 동일점포 매출은 주유소를 제외하고는 이번에도 역시 6.4% 예상을 넘는 8.6%가 늘어났고요. 캐나다는 10.5%,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글로벌은 6.8%나 늘어났고 순현금 흐름도 최근에 24주만 보더라도 6개월만 보더라도 또한 또 11.6%는 늘어나기 때문에 멀쩡하게 여전히 사업이 엄청 잘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거보다 한 일주일 전에서 열흘 정도 먼저 리테일 업체들이 실적 발표한 거 그 이후에 주가가 쉬었을 때 코스트코는 상대적으로 뭐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소폭 조정이 있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BS나 웬만한 증권사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하락이나 이런 조정은 뭐 시장에서 크게 나올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스트코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과매도 주식에 대해서 월가에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CNBC에서 보도한 기술적 반등 기대 과매도 주식입니다. 지난주에 월가의 가해질 압력은 소수의 주식에 대해 과도하게 적용했을 수 있다. 자,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수 있는 그 주식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코너를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과매수, 과매도 하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미국 주식에서는 과매수, 과매도를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RSI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 많이 떨어지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겠고요. 과매수, 과매도의 딱 적정한 기준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0 이하로 들어가면 좀 과매도다. 70 이상이 들어가면 과매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과매수, 과매도 수치만 갖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애널리스트 의견이 한 중립이나 중립 이상,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를 좀 높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타이밍이 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CNBC에서 한번 스크린했던 10개 종목을 여러분들 표로 보시는 거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아실 만한 거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데커스도 올해 많이 빠지고 있죠. 네. 그리고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이거 카지노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그나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주식이 아닐까 해서 따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네, 월요일에 이항용의 월가이드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